안녕하세요. 더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책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영 작가의 야망은 큰데 게으른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혹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왜 내 몸은 소파랑 한 몸일까? 이런 자책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조용히 고개 끄덕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왜 맨날 아는 걸 실천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파헤쳐 보고요. 더는 내 의지력 탓하지 않고 시스템이라는 걸로 야망과 현실의 그 간극을 메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이 책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맨날 미루는 걸 보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익숙한 틀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당신의 모든 실패는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 관점의 전환, 어쩌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관점의 전환이라. 그럼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미루는지 그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책에 미루기 천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몇 개 들어보시면 진짜 뼈 맞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지각하지 않을 만큼만 아슬아슬하게 일어난다. 이건 거의 뭐 국민 습관 아닌가요? 그렇죠. 또 운동화 사놓고 몇 주째 택배 상자도 안 뜯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소스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건 진짜 치과 가기를 미루다 충치가 5개가 됐다. 마지막으로 이거요. 마감 기한이 닥쳤을 때 오히려 다른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낀다. 이런 모습들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행동들 뒤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숨어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즉각적 보상 편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저 멀리 있는 큰 보상,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해서 얻을 건강 같은 거요.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의 즐거움, 예를 들면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거, 이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책에 나온 비유처럼 내일 받을 10만 원보다 오늘 당장 받을 5만 원을 선택하는 심리랑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약간 미래 가치 투자 이런 건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단기 실적에만 목매는 근시안적인 CEO 같은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일 수 있는데 완벽주의가 미루기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완벽주의요?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왕 할 거면 완벽하게 해야 해. 이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요.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담스러운 본업 대신에 당장 성취감이 느껴지는 사소한 일 있잖아요. 이메일 수신함 영어로 만들기, 책상 정리하기 이런 쪽으로 도피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 말이 그냥 변명이 아니었네요. 진짜 제 머릿속에서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네, 실제로 뇌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맞아요. 이성적인 판단이랑 장기 계획을 담담하는 전두엽하고 감정이랑 즉각적인 쾌락을 좇는 변연계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건 전두엽의 명령인데 변연계가 옆에서 막 속삭이는 거예요. 야, 딱 5분만 유튜브 보자. 재밌는 거 떴어. 이렇게요. 그리고 대부분 변연계가 이기죠. 항상 왜 맨날 지는 걸까요? 이 싸움은. 유튜브를 보는 그 순간 도파민이라는 즉각적인 보상이 그냥 팍 주어지니까요. 변연계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쥔 셈이죠. 게다가 우리 뇌는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고 새로운 일보다는 그냥 익숙하고 편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드는 건 내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뇌가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면 맨날 의지력 외치면서 싸우려고 했던 건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네요.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으로 뇌랑 싸우는 게 아니라 뇌가 좋아할 만한 시스템을 설계해서 그냥 활용했다는 거.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책에 나오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예가 정말 대표적이죠. 이분은 수십 년간 매일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오후에는 꼭 10km를 달리는 확고한 루틴을 지켜왔어요. 와, 매일이요? 네, 매일요. 스스로 이런 규칙성이 없었다면 장편 소설을 한 편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건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낭만적인 작가의 모습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건 그런 변덕스러운 영감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그냥 그를 책상에 앉히는 견고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하루키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거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오, 좋은 포인트예요. 이게 그냥 괴짜라서가 아니라 오늘 뭐 입지? 이런 사소한 결정에 쓰는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서 더 중요한 일에 쏟아붓는 그들만의 아주 영리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런 걸 의사결정 피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소한 데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결정은 흐지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피겨의 왕 김연아 선수의 그 유명한 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 말이야말로 시스템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고민이라는 단계 자체를 그냥 건너뛰어버렸다는 뜻이군요. 우리가 매일 아침 양치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혹독한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서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 의식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자동화 단계에 이른 거죠. 와...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나의 의식적인 노력을 최소화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인 습관, 그러니까 자동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의 셈이에요. 아하. 뇌가 선호하는 그 익숙하고 편한 길 자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 닦아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길이 닦이면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매일 퇴근하고 30분씩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뒤에는 책 한 권 분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새로운 커리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매일의 작은 행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중요한 건 그 눈덩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리는 그 첫 번째 밀기, 그걸 설계하는 거고요. 네. 스트럭처, 구조화, 옵티마이즈, 최적화, 액션, 실행, 그리고 리뷰, 회고. 이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 4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구조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대부분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계획부터 세우는데 그보다 먼저 나는 왜 늦게 일어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더라고요. 이상적인 나의 하루랑 실제 나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란히 표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상적인 저녁 8시는 운동 후 스트레칭인데 현실은 배달 음식 먹으면서 유튜브 보기. 이렇게요. 맞아요. 그렇게 써보면 내가 시간을 어디에 낭비하고 있는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그냥 한눈에 보여요.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솔직히 처음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솔직히 좀 비참해질 것 같은데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요. 이걸 보고 좌절하지 않고 동기부여로 삼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성적표가 아니라 약간 건강검진 결과지 같은 거니까요. 내 시간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거죠. 문제가 명확해지면 다음으로 만달라트 계획표 같은 도구를 써서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갤 수 있어요. 만다라트! 네, 유튜브 채널 만들기라는 막연한 목표를 주제 10개 정하기, 장비 리스트업하기, 매주 대본 1개 쓰기 이런 식으로 64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게 되죠.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만으로도 시작의 허들이 확 낮아지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최적화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이제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단계인데 책에서 노션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네, 노션은 메모, 일정, 프로젝트 관리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만능 도구라서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아주 좋아요. 책에서는 노션을 이용해서 나의 루틴 트래커를 직접 만드는 법을 보여주는데 내가 정한 루틴들을 매일 체크하면서 시각적으로 관리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꾸준히 하기에 좋죠. 일론 머스크의 시간관리법으로 유명한 타임 블로킹하고 구글 캘린더 조합도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24시간을 아예 15분, 30분 단위로 쪼개서 모든 할 일을 미리 배정해두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일론 머스크니까 5분 단위로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이 따라하려다간 어지럽기만 할 것 같은데요. 하하,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100% 지쳐서 포기해요. 책에서도 처음엔 1시간이나 30분 단위로 큼직하게 블록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해요.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보고서 자료조사, 오후 2시부터 4시는 집중 업무 시간, 이런 식으로요. 타임블로킹의 핵심은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없애는 데 있거든요. 캘린더에 적힌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고민의 여지를 없애는 게 핵심이군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네요. 어떤 도구를 쓰던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두루목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의 핵심은 작게 시작해서 자주 반복하는 것이에요. 책에서 루틴 꼬리물기라는 아주 효과적인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이미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꼬리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라는 기존 습관에 물 한 잔 마시기를 붙이고 그 뒤에 다시 영양제 챙겨 먹기를 붙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새로운 행동에 대한 저항을 덜 느끼겠네요. 정확해요. 기존 행동의 관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루틴 보상 설계예요.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원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분 운동하기라는 루틴을 끝냈을 때 스스로에게 좋아하는 드라마 1편 보기 같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거죠. 그냥 운동해야지 하고 의지만 불태우면 뇌, 특히 그 변연계가 파업 선언을 하겠네요. 이랬으면 당근을 줘야 따라온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뇌는 운동은 즐거운 것으로 연결해서 기억하게 되고 다음번 운동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회고, 리뷰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번 주도 실패했네 하고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가 아니라 내 시스템에 어떤 버그가 있었을까? 하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했어요. 완벽함이에요. 회고는 나를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디버깅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에요. 이번 주에 루틴을 지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혹시 루틴이 너무 빡빡했나? 보상 시스템이 매력적이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은 점점 더 나에게 꼭 맞는, 실패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면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거네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게 맞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다. 더 이상 순간의 동기부여나 끓어오르는 의지력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대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나를 움직이게 할 나만의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책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루틴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루틴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막연히 운동이나 독서처럼 정답 같아 보이는 것과는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미노 하나를 찾아서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당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진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